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며칠 만에 방송을 올리네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연말은 좀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방송이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미쓰리가 좀 여유 있게 보내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개명을 했는데 왜 뜬금없는 개명이냐. 저는 연말 연초 뭐 숫자 같은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냈지라고 돌아보면 진짜 뭐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운이를 잃은 것밖에는 뭐 그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슬픔에 빠져들지 않도록 뭔가 정신없이 좀 바빴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개명 신청을 한 거고, 다행히 상당히 빨리 개명 허가가 나와서 진짜 연말에 막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업무는 보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날 잡고 아예 오전부터 며칠 전에 얼음판에서 자빠져가지고 좀 아팠던 손목을 검사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아예 오전부터 내 모든 은행 증권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여의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뱅글뱅글 돌면서 모든 이제 제 명의의 이름을 바꿨고요. 금융사 안에는 은행도 있고 증권회사들도 있고 그 증권회사 안에는 제가 근무했던 곳도 있죠. 뭐 특히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고, 그래서 여의도역에 나와서 이렇게 교보증권 본사 건물을 보면서 내가 2000년도 여기 입사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고, 그때 나는 몇 살이었고, 뭐 어땠었고, 뭐 그런 게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대신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업무를 이제 보고 이제는 진짜 여권만 빼고는 다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근데 여권 같은 경우는 사진을 다시 찍어야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뭐 원래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은 그 여권도 신청한 상태로 올해를 보낼 수 있었을 수 있는데, 뭐 당장 제가 뭐 외국 나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예쁘게 여권 사진 찍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올해는 업무 처리를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네요. 뭐 하여튼 방송은 녹음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물론 정신없이 보냈다고 해도 행운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 이제 2023년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증권 계좌까지 이윤정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정말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가열차게 한번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요. 행운이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연말이 되면 새해는 뭘 하고 막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게을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어쩌면 그냥 제 인생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하튼 올해 이렇게 보내고 2024년도 돈다방 미쓰리와 함께 여러분들도 지갑이 좀 두둑해질 수 있는, 뭐 여러분들 새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총선 있고 뭐 잘하면 대선까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때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막 후원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고, 사실 뭐 정의도 좋고 대의도 좋고 다 좋은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싶은 그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지갑이 좀 두툼해질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돈을 벌어 보자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그동안 방송을 쉬면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12월 27일 수요일부터 2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3일치를 한꺼번에 달려가 볼 텐데 사실 제가 방송을 올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할 얘기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올리지 않았던 건데 뉴욕 증시도 이제 마감을 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좀 과하게 너무 심하게 그것도 누구 때문에 기관 때문에 엄청난 기관 매수세 그리고 또 달러가 다운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24년도 1월 달 기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부풀게 만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올랐으니까 땡큐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2024년 과연 올해 한 해 다가오는 한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인 거죠. 12월 2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연말 마지막 주다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고요. 너무 뜨거웠으니까 12월 28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다우지수만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금요일 2023년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졌고요. 역시 거래량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자, 12월 27일 날은 경제지표가 없었고요. 12월 28일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2,000명 증가해서 21만 8,000명을 기록했다고 하죠. 시장 전망치는 21만 5,000명이라고 해서 시장 예상보다 3,000명 더 나왔다라고 하지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30만 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고용이 뭐 격하게 안 좋다, 뭐 경제가 침체가 됐네, 마네, 막 그 걱정을 하는 그 시점은 30만 건까지 뭐 갈진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가폭, 과연 전주 대비 얼만큼씩 푹 늘어나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6만 명 정도가 됐을 때 뭐 30만 명에 근접하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고용에 대한 걱정을 좀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뭐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 전월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7월 달 이후 최대고요. 그리고 11월 잠정 주택 판매 전월과 동일했다고 하죠. 이 잠정 주택 판매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금만 낸 지표? 계약금만 낸 상황의 주택들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은 그런 상태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29일 금요일 발표된 경제지표가 ISM에서 발표하는 시카고 연방은행의 12월 제조 PMI 지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PMI 지표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거는 기준이 50이야. 50 이상은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는 경기 위축이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텐데 11월에는 55.8이었는데 12월에는 46.9로 급락했습니다. 거의 뭐 9포인트가량 급락했잖아요. 굉장히 빠른 폭의 급락입니다. 이미 기준선 50은 이탈됐죠. 11월에 55.8이었는데 12월에 46.9로 기준선 50을 이탈하면서 경기 확장이 아니라 경기 위축 구간에 들어갔고요. 이 지표만 봤을 때. 그리고 시장 예상치도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0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방송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익히 정리를 드렸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는 미쓰리 표현에 따르면 조금 광적이다. 이해가 안 된다. 하다못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태형건설이 뭐 회생 절차를 밤내 만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증시는 265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이고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 아이고 여기가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앓는 소리가 끙끙끙 들리지만 주식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에 오랜 기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앞에서도 뭐 증시는 경제를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6개월 뒤에 진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650포인트에 합당한 만큼 경제가 좋아질 거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주식이 경제를 6개월 선행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 이야기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마음이 11월부터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고 그 금리 인하의 간절한 바람이 마치 리플리 증후군처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계속 더 상승했고 그럼 과연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 거냐 그리고 그 정도 할 거면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냐 횟수는 몇 번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드는 느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상상의 나를 피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내년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좀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마치 화장실 가서 비데 안 쓰고 그냥 나온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지금 미국의 5%가 넘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과연 그 부담스러운 기준금리를 원래 시장이 원했던 대로 내년 3분기까지 쭉 유지될 수 있겠는가?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고금리에 끙끙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전에 너무 이제 힘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 경제가 고금리에 힘들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3월달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찝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전제 조건을 두지 않고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를 내년에 인하한대. 얼마큼 인하한대? 25bp씩 뭐 한 3번 한대. 근데 지금요. 금리 인하가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확장됐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6번, 7번 하겠다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지금 당장으로서 뭐 그렇게 해야 될 만한 뭐 어떤 것도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이렇게 남녀 표현을 하면서 뭐, 이미 그냥 여자는 이 남자 만나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자한테 연락 오면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주고 남자가 잘 들어가셨어요? 뭐 그러면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런 멘트들도 날려주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견제하면서 지켜보는데 이미 남자는 오늘 즐거웠어는 한마디, 다음번에 내가 이 여자랑 같이 모텔을 가야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약간 좀 과한 비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다. 금리 인하,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90%에다가, 그리고 내년에 연준이 총 6번에서 7번가량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지금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올해 한 해 주식시장이 마감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3.70%,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3.36%, S&P 같은 경우에는 24.23% 상승을 했죠. 작년 이맘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뉴욕 증시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이렇지 않았죠. 일단 좀 초반에 부진하게 받고 그다음에 전강 후약을 외치면서 2,800, 2,700, 2,950까지 봤던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막판에 약간 인위적인 상승을 끌어올려서 2,6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새해에는 3,000포인트 가겠다라는 전망이 수록하게 쏟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대 지수가 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금 현재 2019년 이후 최장 기간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2004년도 이후에 최장 기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2019년 이후 최장 기간 상승을 한 이유는요. 2019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미쓰리의 예언대로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돼서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 인하할 것 같아. 인하할 거야. 많이 할 거야. 얼마큼? 6번, 7번까지 할 거야라는 이야기로 지금 시장을 띄우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콩깍지가 확 벗겨지는 날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2019년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해서 2020년 골디락스가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 엉망진창이 됐던 적도 있었고 2015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약속했으나 2016년 1월 달 초에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나면서 금리 인상 겨우 연말에 겨우 한 번 했습니다. 연말이라는 이 시즌이 주는 어떤 그 기대감 같은 게 주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는요, 워낙 연준이 하반기에 75bp씩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펀치로 막 4번 크게 맞으니까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2023년도 안 좋을 거야 라고 했다가 의외로 잘 버텼죠. 내년에 과연 2024년도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뭐 3,000포인트 간다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뭐 저는 여전히 3,000포인트 당분간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2024년도 과연 하반기가 하단을 어디까지 밀어낼 것이냐. 그리고 그 밀어내는 재료가 과연 어떤 재료로 얼마큼 강력하게 빨리 밀어낼 것이냐, 가랑비에 옷 젖듯 질질 밀어낼 것이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물량이 소화되고 어떤 새로운 자금이 오고 어떻게 손바뀜이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이라는 녀석은요, 연말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림, 그리고 연초에 보여주는 그림 같은 거를 쭉 보면서 한 해를 보게 되는데 특히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증시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제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면서 여러분 1월달은 이랬고요. 2월달은 이랬고요. 뭐 3월달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올해는 3,000포인트는 긁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어차피 뭐 올해 증시는 끝났지만 2024년 연초에 물론 어떤 금리나 여전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두더지 게임처럼 튀어나올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024년 3,000포인트 어렵다라는 결론만 내린 상태고요. 하단은 과연 얼마까지 밀어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그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왜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그러고 있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 저는 충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지금 상당히 주식시장을 보는 게 힘듭니다. 특히 여기저기서 막 2600이 올라가고 막 장밋빛 전망을 막 내놓으면 내가 뭔가 잘못 본 게 있나, 뭐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신중해지고 더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심해 보고 내년도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엄청 많이 내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 행운이는 눈 오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깔끔쟁이여가지고 산책할 때 그러니까 발에 눈 묻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발에 그 시꺼먼 거 묻는 것도 되게 싫어해서 이렇게 발 들고 털어줘 엄마 막 그랬었던 강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행운이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눈, 저는 지난번에 미끄러졌는데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살살, 넘어지면 누가 제일 억울하다? 본인입니다. 몸 아프면 누가 제일 서럽다?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혹은 1월 1일 월요일 날 다음 주 이제 2024년 첫 번째 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내년에 관련된 좀 체크할 것들이 있으면 1월 달 내내 그 체크할 것들을 계속 끄집어 와가지고 하여튼 심층 분석 같은 걸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올해 힘들었던 거, 불편했던 거, 뭐 돈 못 벌었던 거, 속상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좀 남은 2023년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2024년 첫 번째 주 진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